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축구하다가 발목을 다치게 되죠. 그럼 발목 인대만 생각해요. 보통 발목 인대가 삐었다, 발목 인대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발목 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발목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번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했었죠.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인데 오늘은 아주 쉬워요. 오늘은 활막 충돌이라고 하죠. 활막. 활막이라는 거는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 막에서 염증이 생겨서 충돌이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진단, 또 연골 판양 병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랑 스노우보드 골절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알아볼게요. 활막 충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잠깐 복습 좀 할게요. 정의는 발목을 이렇게 삐어요. 4번이라 그러죠. 발목을 이렇게 삐요.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삐게 되잖아요. 이렇게 삔단 말이죠. 발을 이렇게 4번이라고 해요. 4번. 그랬을 때 삔 다음에 4번 손상 이후에 반응 조직이나 딱딱한 반응 조직이나 활막 염성 조직들이 축적이 돼요. 이렇게 딱딱해지고 안 좋아진 조직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런 여기에 뭔가 끼어요. 뭔가 조직들이 끼어서 감입 현상, 뭔가 끼어서 말려 들어가면서 만성적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골 판양 병변이라 적어놨는데 여기 자꾸 발목을 이렇게 삐다 보면 이렇게 삐는 거잖아요. 발목을 삐 때 이렇게 삐면서 여기에 뭔가 조직들이 자꾸 두꺼워져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활액막염 그래요. 활액막염.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활액막염이라고. 활막염. 이게 둥글둥글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돌 증후군이다 라고 하는 거죠. 뼈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연부 조직, 물렁물렁한 조직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활막 충돌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바셋인대 이야기 했었죠. 정거비 인대 밑에 정거비 인대 근처에 인대가 한 개 더 있거든요. 바셋 인대인데 이 인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 우리가 전외측 충돌 증후군 이야기 했었죠. 전외측 충돌 증후군 바셋 인대 AITFL의 밑에 있는 다른 조직이다 라는 거죠. 경비 인대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전외측 충돌 증후군. 이거 비슷해요. 전외측 충돌 증후군이나 활막 충돌이나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이 아프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전외측 충돌 증후군 바셋인대 충돌 여기거든요. 여기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바셋인대 통증은 여기에요. 바셋. 여기는 활액막염 여기니까 비슷하게 아프다는 거죠.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딱 구분하기 힘든 모양이 되겠죠. 어쨌든 구분을 하니까 이건 인대가 문제고 여기는 활액막염이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학적 검사 눌러보면 알아요.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족저굴고 발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족저굴고 해가지고 여기다 아픈 부위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눌러봐요. 꼭꼭꼭꼭 눌러보면 여기 아픈 거예요. 또 이렇게 움직여봐요. 여기서 족저굴고 했죠. 그래서 다 위로 올려줘요. 발목을 최대한 당겨주는 걸 우리가 족배 굴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줄 때 여기를 꽉 누르고 있어요. 꼭 누르면서 움직여주면 압통, 눌러서 생기는 압통이 있으면 여기 이학적 검사 양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거 눌러보면 아파요. 그러면 양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학적 검사는. 엑스레이입니다. 이제 요거 증상 알아봤고 진단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렇게 활액막염이 안 보여요. 아쉽죠? 엑스레이 상 보였으면 좋을 텐데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활액막염이나 인대, 연골 등등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엑스레이로는 왜 찍느냐 쓸데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찍어봐야죠. 골절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골절. 또 연골 병변이 가끔씩 보여요. 연골이 안 좋으면 연골 손상이 생기게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 여기에 뭔가 안 좋은 푹 들어가 있는 병변들이 이렇게 가끔씩 보여요. 시커멓게. 그러면은 여기도 연골 병변이 있구나 라는 것도 엑스레이상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또 여기다가
경골에 뾰족하게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옆에서 보면 나오는데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골극이죠, 골극. 그래서 골극 제가 이야기했었죠? 골극 저번 영상에도 있어요. 골극이 튀어나와서 충돌을 일으키는 뼈 충돌이죠. 골성 충돌 증후군이죠. 이런 것도 엑스레이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부조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도 다 찍어봐야 돼요. 혹시나 찍었는데 용골 손상이 있다든지 골극이 있어봐요. 그러니까 농 갈 때마다 엑스레이는 다 찍어요. 왜냐면은 엑스레이는 보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보는 엑스레이가 달라요. 찍는 각도, 그리고 방향, 그리고 어떻게 시리즈를 어떻게 찍는지, 서서 찍는지, 누워서 찍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 갈 때마다 다 찍게 돼요. 그러니까 또 찍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보니까 필요해서 찍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찍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검사가 CT가 있죠. CT. CT는 뼈의 모양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또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안 되겠다. CT는 연부조직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절 안에 약을 넣어요. 관절 조영술이라고 하죠. CT 관절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CT를 좀 넣어보면 관절 조영술을 액을 넣어보면 관절 내에 뭐 사형으로 된 선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오블리크라 그러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된 그런 선이 보이는데 우리가 인트라 아티큘라 관절 안에 있는 오블리크한 리니어 포메이션, 그러니까 사선의 형성이 돼 있다. 그렇죠? 사형선 형성이라고 해요. 사형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비스듬한 선이 보여요. 사형선. 다른 부분은 오블리크, 리니어 포메이션. 그래서 CT를 찍어보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절낭이 또 결절성 비구가 있는 것도 CT상에서 좀 보이고요. 전외측 구 여기가 울퉁불퉁한 것도 좀 보여요. CT상에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가장 좋은 건 MRI인데요. MRI를 찍어보면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이 발행막 염증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민감도 특이도라고 그러죠. 민감도라는 것은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민감도라고 그러는데 민감도가 높으면 100%인데 낮으면 3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어요, 범위가. 좀 넓다는 건 좀 안 좋은 거예요. 좁아서 90%에서 100%까지 민감도,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검사가 되는데 너무 넓죠. 특이도도 높아. 특이도는 병이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50에서 100%예요. 너무 범위가 넓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높이는 방법은 방사선 학자의 그런 숙련된 실력이 가장 필요하겠죠. 발목 MRI를 많이 보시고 또 환자분이 많으면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의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볼 때는 관절 삼출액을 잘 봐야 되겠고 외측 측부의 그런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연부조직에 의해서 전방 거비인대와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기는 발행막에 염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민감도 특이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또 숙제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MRI에다가 다 합니다. MRA가 되죠. MRA. 이건 CT예요. CT 통해서 알아보는 거고 우리가 MRI에다가 관절 조형을 더 넣는 거예요. 관절 조형술을 넣어서 MRA가 되는 거예요. A는 아스로그램. 그램 또는 그라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MRA를 찍어보게 되면은 전외측 충돌 증후군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MRA만 찍으면 안 돼요. 임상적 소견, 바깥쪽이 아프다, 발목을 삐었다, 바그를 다듬고 이학적 소견 눌러서 거기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임상적 소견과 MRA가 첨부가 되면은 민감도는 96%까지 올라가요. 많이 올라갔죠? 특이도 100%,
크기로 100%까지 올라가요.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이것만 단순하게 두 가지만 추가한 거죠. 약 넣고 임상적 소견 합쳐보니까 96에서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 정도면 진단이 잘 되겠죠. 이제 거의 놓치지 않다, 잘 되겠다 라고 하죠. 그래서 디브랄디노라는 선생님이 운동선수 연부조직 충돌에 대해서 좀 수술을 하셨어요. 관절경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27개월 동안 주시관찰을 해봤어요. 쭉 해보니까 수술하고 쭉 보니까 그 2년 반이죠. 해보니까 상당히 우수하다. 96%에서 우수 또는 훌륭함. 우수를 우리가 굿, 훌륭함을 엑셀런트라고 하는데 96%는 상당히 좋은 결과예요. 거의 괜찮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더라. 운동선수 수술을 하면 좋더라 라는 거죠. 수술해라 라고 디브랄디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만 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발목 관절 외측부는요 통증 및 불편감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위예요. 인대가 많죠. 정거비인대, 경비인대, 바셋인대, 연골, 판양, 벽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증상은 어쨌든 발목 염자, 발목을 처음에 삔 거예요. 과거에 발목을 삐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과거력이 다 있어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물어보면 발목을 예전에 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막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활용막이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삐고 하면서 활용막이 두꺼워지면서 활용막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무릎 같은 경우에 무릎의 활용막염은 그냥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발목을 삐고 그런 것처럼 무릎 삔 것도 없는데 그냥 무릎에는 붓고 열이 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활용막염이라 그러는데, 근데 발목의 활용막염은 발목 염자, 발목 삐는 거랑 관계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목을 삐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연골 판양병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활용막염인데 연골 판처럼 생기는 거예요. 여기 제가 미리 그려놨죠. 판처럼 생겼죠. 그래서 연골판, 우리가 이걸 영어로는 메니스코이드 리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메니스코이드, 이건 무릎에 있는 병변이에요. 무릎에 메니스커스라고 해요. 메니스커스는 우리가 연골판이라고 해요. 이렇게 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이렇게 바깥쪽 안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판처럼 이렇게 생겼다. 판처럼 만들면 되죠. 모양을 이렇게. 그러면은 판처럼 생겼죠. 연골 판양병변이다. 거골 외측 견부와 맥과 사이에 감입되는 조직을 연골 판양병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양이 좀 제가 이상하게 그렸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면은 조금 더 비슷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맥카롤이라는 선생님이 그래서 관절경적으로 우리가 활용막염을 100년 절제술을 하셨는데요. 대상은 발목을 자꾸 삐는 거예요. 잦은 발목 염자 병력이 있는 분들, 발목을 자주 삐는 사람들, 또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축구 선수. 결국 축구 선수는 발목을 삘 수밖에 없죠. 축구하면서 어떻게 발목을 안 삐어요? 발목을 삐면서 자꾸 다치고 또 아프고 또 병원 가고 약 먹어도 안 좋아지고 주사 맞아도 안 좋아지고 물리치료도 안 좋아져서 병원에 왔던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수술을 다 해보니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75%에서 좋아졌더라. 75%에서는 안 아프게 축구 복귀한 거예요. 4분의 3은 좋아졌더라. 하지만 25%에서는 드물게 통증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4명 중에 3명은 좋아졌죠. 4명 중에 3명은 좋아졌어요. 디브랄디노 선생님은 96%가 좋아졌다 그랬는데 맥카롤 선생님은 75%가 좋아졌다. 그래도 70%는 넘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수술은 활용막염만 없애준 거예요. 이거만 모두 없애주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없애주는 수술로 75% 이상이다 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죠. 더구나 일반인도 아니고 축구 선수의 경우에는 더 발목을 많이 삐잖아요. 그랬을 때도 좋은 결과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목을 우리가 수술할 때 발목 염자, 발목인대만 봉합하는 걸 우리가 발목인대 봉합술
MBO라고 하잖아요. 발목인대 봉합술을 하게 되는데 정거비인대 봉합술을 하게 되는데 관절이경적으로 또 같이 들어가서 활액망염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만이 더 통증이 좋아지겠다는 거죠. 생각보다 활액망염 제거해주는 건 간단하거든요. 또 꼭 같이 해주자. 그래야 축구 선수나 일반인들도 운동할 때 통증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만약 발목인대만 수술하고 활액망염을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은 계속 여기가 걸리고 아파요. 수술하고도 계속 걸리고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액망염은 같이 들어가서 제거해주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스노우보드 골절이라고 그래요. 스노우보드 여기까지 다 알아봤고 골절 이야기를 조금 유담으로 해볼게요. 스노우보드 여러분들 타보셨죠? 한 번씩? 안 타보신 분들 꽤 있죠. 스키만 타고 스노우보드는 젊은 사람들이랑 타지 내가 뭘 그러면서 안 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스노우보드는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손목을 많이 뼈요. 손목 골절, 팔꿈치 골절, 어깨가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발목에도 생겨요. 발목에도. 그래서 거골 외측 돌기의 골절이다 그러죠. 여기에요. 저 미리 그려놨죠. 거골의 외측 돌기. 돌기라는 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돌기가 골절이 생긴 거예요. 골절선이에요. 이게 골절선이에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스노우보드 골절이에요.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에서 무려 15배, 15배, 15배는 높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죠. 아주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근데 잘 안 보여요. 거골이 이게 여기가 막 섞여 있어요. 다른 뼈들이 거골이 이렇게 딱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생겼거든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정상으로 잘못 판독이 됩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또 이거 안 보였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따지는 우리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마세요. 안 보여서 그래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발목 염자를 오인을 해요. 발목 삐었으니까 발목 염자지 발목을 삐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엑스레이상 잘 안 보이니까 넘어가게 돼요. 또 여기가 안 보이는 부위라서 보통 이쪽을 많이 보거든요. 이쪽을 많이 보는데 여기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발목 삐었으니까 비고골에 골절이 있나 이런 거, 또 내과 골절이 있느냐, 복숭아뼈 골절이 있냐 그런 걸 보는 거지 여기까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쉽게 놓쳐요.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병원 가서 안 보이기 때문에 놓치는 거지 그걸 또 오진이다 라고 하시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자, 그래서 주 진단은 CT거든요. CT예요. CT가 최선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바로 CT를 못 찍잖아요. 환자 왔는데 바로 CT 찍으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CT를 못 찍음으로 근데 스노우보드를 타고 왔다. 스노우보드를 타고 발목에 골절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고 여기가 아파 보이더라. 많이 부었더라. 그러면은 CT를 한번 찍어보는 것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잘 보여요. CT를 찍어보면. 치료법은요. 수술이 하셔야 돼요. 치료법은 수술적으로 간헐적 내고정술로 고골의 외측 돌기를 잡아주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요 스노우보드 골절도 제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다 봤어요. 맞죠? 오늘 한 개도 안 어렵죠? 발목 자꾸 삐었어요. 그럼 활액망염이 생겼어요? 그럼 활액망염 제거해주면 됩니다. 모양 자체가 연골처럼 생긴 연골 판장병변이 있더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좀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떠나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연골 판장병변은 정말로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인데요. 화이트 보드의 그림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여요. 이것을 메니스코이드 리전, 메니스코이드 타입 티슈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ATFL 정거비인대죠. 정거비인대가 서브아큐트, 이제 악읍성기로 파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악읍성기로 파열돼서 약간 이제 뚱뚱해져 있죠. 벌써 ATFL이. 그런데 여기다 보니까 뭔가 안 좋아요. 전외측 부위에 벌써 이렇게 시노바이티스가 활액망염이에요. 좀 딱딱한 활액망염이 생겼어요. 모양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부위가 이 녀석이 이렇게 더 딱딱해지는 연골 판장병변으로 더 발전이 된 거죠. 메니스코이드 리전 1년 뒤에는. 자, 그래서 보시면 빨간 거는 활액망염이에요. 활액망염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데 골극도 생기죠. 스포어가 골극이에요. 골극이고 여기는 경비인데도 파열이 생기게 되고 바셋인데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메니스코이드 리전
여기는 연골 판양 병변이 이쪽에 생긴다라는 그림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안테로라테랄 시노바이티스 전 외측 부위에는 활액망림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가 충돌 증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골 판양 병변은 생각보다 딱딱한 조직이에요. 생명성 조직인데요. MRI에서도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여기도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까맣게 감입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알박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제거해줘야 됩니다. 바퀴날은 제거해줘야 돼요. 싹 제거해줘야 통증이 없어지게 되겠죠. 스노보드 골절입니다. 스노보드 골절은 거울의 외측 돌기의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면 여기 선이 보이죠? 선이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눈을 한번 크게 떠볼까요? 눈을 크게 떠보니까 이게 골절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보이죠? 막 섞여가지고 거울 모양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또 보죠. Everybody hurts. 누구나 다 다칠 수가 있어요. 왼쪽은 스키, 오른쪽은 스노보드가 되는데 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많은 부위가 무릎이 돼요. 무릎이 33%죠. 그래서 ACL, 전방 십자인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내측부인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부위가 손목이죠. 손목이 20%예요. 그래서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는 스프레인, 프랙처, 골절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은 어깨가 되겠죠. 어깨가 15.7%, 두 개 합치면 그 두 개가 35.7% 정도 되죠. 발목에도 생기죠. 발목에도 염자가 생기고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스노보드 골절은요, 엑스레이는 뭐 보이긴 하지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CT를 찍어보면 제일 잘 보이는데요. 찍어보면 선 보이죠? 이렇게 정말 명확하죠. 엑스레이는 잘 안 보였는데 CT 찍어보니까 확 보이죠. 뭐 이거 놓칠 수가 없죠. CT 찍어보면. 자,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 이 선, 살짝 선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CT 찍어보니까 확실하게 골절이 되고 이렇게 타입 1, 2, 3로 나눠놨네요. 타입 1은 약간 끝에만 떨어지는 경우, 타입 2는 심플하게 쭉 크게 나갔고 타입 3는 이제 복합 골절이죠. 복합 골절. 자, 스노보드 타다가 넘어졌어요. 엄청 아프겠죠? 그러면서 무릎도 다치고 발목에도 스노보드 골절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발목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거죠. 특히나 스노보드는 한쪽 방향으로 타는 운동이죠. 그래서 거울의 외측 부분에 아무래도 인절이가 많이 가해져요. 발목을. 왼쪽 발을 앞으로 두고 많이 타잖아요. 왼쪽 발, 특히나 바깥쪽에 그런 골절이 생기는 것을 스노보드 골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보입니다. 여기는 보이는 건데 또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서 잘못 찍게 되면 이 골절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늙은 못 되지만 그래도 한번 스노보드 타고 와서 다쳤다 그러면 이 골절을 한번 생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골절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줘야 여기가 붙겠죠.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35세 남자입니다. 축구하다가 발목을 다쳤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이 생겼는데요. 선천병원에 오셔서 MRI 찍어보니까 활액망염이 있고요. 정거비인대 파열이 같이 생겨져 있습니다. 수술은요, 정거비인대는 깨매주는 봉합술을 했고요. 수술은 활액망염을 100년 들째술을 했습니다. 자, MRI 찍어보니까 활액망염이 보이는데요. 이런데 이거 보이죠? 이게 활액망염이에요. 두꺼워져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연골 판양 병변이랑 비슷하게 좀 보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거는 연골 판양 병변까지는 발전되지 않았죠. 아직까지. 여기는 안 좋아요. 안 좋고 정거비인데도 안 좋아요. 정거비인데도 벌써 반성적으로 늘어나서 예쁜 모양으로 보이진 않죠. 연부 조직에도 염증이 같이 생겨져 있네요. 자, 활액망염이에요. 활액망염 빨갛게 생겨져 있죠. 생각보다 많이 빨갛죠. 꽤 이거는 활액망염이 심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두꺼워져 있고 이건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 병변이 이거예요. 비슷하죠? 이 병변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유, 이거 많이 아프겠죠? 빨갛게. 아이고, 여긴 더 아프게 생겼어요.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뭔가 좀 딱딱해지는 연골 판양 변변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예, 또 여기는 튀어나와 있는 골극 속이 골극도 보이죠. 골극도 보이고 발행막염도 생겨져 있고요. 그래서 발행막염은 좀 이렇게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안 좋은 부위는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빨갛게 안 좋은 부위는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 없애주는 거예요. 싹싹싹싹 없애주고 나면 깨끗해졌죠? 이렇게 변년 혈제술이 잘 되고 나야만이 전이외측에 걸리는 통증들이 없어지고 충돌 증후군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이죠? 여러분이 봐도 시원하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되셨습니까? 쉽죠? 연골 판정 극면, 그리고 스노보드 골절 너무 쉬워요. 오늘은 한 개도 안 어려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다행이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